magic mirror on the wall? Who's the fairest one of all? Your beauty is beyond compare, but there is one. Her beauty grows from deep within. 디즈니 IP에 가장 많은 인기를 자랑하는 공주들, 그 중에서도 백설공주 인기는 가히 탑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원작부터 역사가 깊은 이야기 주인공이고 디즈니가 3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 실사화를 충분히 할 만한 캐릭터이죠. 하지만 민심은 디즈니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은 개봉날 제가 영화를 직접 관람하고 온 이후인데요. 유튜브에 벌써 수많은 리뷰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화를 좋다고 평가한 리뷰는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버가 아닌 관객들의 평가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네이버 평점을 들여다보죠. 공감순으로 정렬된 관람평들을 보면 하나같이 절망적입니다. 딱 봐도 높은 평점을 주신 관객이 보이질 않죠. 몇 개 재밌는 평을 뽑아봅니다. 여왕이 공주보다 더 예쁜 아이러니에 또다시 동심의 판타지를 깨버리는 디즈니. 거울, 여왕님께서 훨씬 더 예쁘시니 공주 안 찾으셔도 됩니다. 수년간 답정너 당하던 거울이의 분노. 노래는 좋다. 그런데 우리의 동화를 너네들의 선전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악이다. 심지어 이 관객은 평점은 높지만 내용은 백설공주보다 사슴이 더 예쁨 이라고 신랄한 혹평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수위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비판적인 시선들이 거의 정론이라고 봐야 할 지경이죠. 사실 저는 이 리뷰를 최대한 이슈를 제외하고 해보려 합니다. 이미 논란이 불거진 지금 큰 기대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디즈니만이 할 수 있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거대 자본을 통한 판타지 세계를 꾸며내는 시위지 말입니다. 백설공주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복식이나 시대 모습을 보면 유럽이 각각 왕국으로 잘게 쪼개져 있던 중세시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만들어진 이미지이긴 하지만 우리는 당시의 유럽 왕국 문화, 귀족 문화를 미디어로만 소비해야 하죠. 디즈니는 그러한 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온 경험이 많으므로 이번 백설공주 영화 때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뾰족한 성, 중세시대에 있었을 법한 경비병, 빵을 굽는 주민들, 일하는 성내 사람들, 말끔한 그래픽 기술로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디즈니뿐입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선 아쉬웠습니다. 알라딘 때는 다양한 복장의 인물들과 지니의 화려한 마법, 거대한 궁전 이런 걸로 인해 가히 압도되었었는데 백설공주는 축소되어도 너무 축소되었습니다. 궁전 내 일하는 사람이 경비병을 제외하면 10명이 채 안 돼 보였는데 제작비가 오버돼서 엑스트라 채용을 마저 못했나 싶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도 100명도 안 돼 보여서 괜히 속으로 저 나라 GDP는 얼마일까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동화를 너무 T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이내 생각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주연에게 집중하는 스토리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좀 더 그 유럽 왕국의 모습에 약간의 판타지를 더한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저로서는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흘러가는 중 지루함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뮤지컬 요소가 가미되어 춤과 노래가 나오고 앞서 언급한 화려한 CG가 동반되는데도 말이죠. 개인적으로 노래 자체는 좋았지만 노래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는 플롯도 약간 늘어지게 만드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부는 그냥 말 대사로 빠르게 넘어갔으면 했지만 디즈니는 그러지 않았죠. 물론 이는 동화가 소재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르 특성상 아동 관객층이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이들은 평이한 말보단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는 걸 더 선호할 테니까요. 다만 따분한 느낌은 나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려지는 타이밍이 꽤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선 고생하시겠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루함의 다른 이유는 눈을 사로잡을 만한 클라이막스가 없었기도 합니다. 원작과 달라진 부분 중 왕자 캐릭터가 삭제된 설정이 있습니다. 원작에선 백설공주가 왕자로 인해 저주가 풀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선 백설공주가 능동적인 캐릭터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왕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중후반부터는 아예 원작과 다른 새로운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이는 공주가 왕비에게 빼앗긴 왕국을 다시 되찾는 과정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밋밋해서 힘이 빠졌습니다. 폭정에 시달린 백성들이 공주와 함께 봉기라도 일으키는 줄 알았지만 영화는 오직 말로만 왕비를 상대하고 자신의 착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사서 왕국을 되찾습니다. 물론 디즈니가 생각하는 현대의 여성상이 뭔지는 알겠지만 PC니 정치질이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작품을 즐기는데 지루함을 느꼈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봉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분명 저는 이
모든 이슈를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영화가 재밌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에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자꾸 영화의 다른 부분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역시 왕비입니다. 정확히는 왕비 역을 맡은 겔 가돗 배우의 캐릭터 소화 능력입니다. 원더우먼 영화 때 알게 된 배우이지만 그때도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정도로 캐릭터 묘사 능력이 뛰어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겔 가돗 배우는 왕비뿐만 아니라 독사과를 만드는 마녀 노파도 연기해야 했는데 이는 4시간 넘게 분장해서 연기한 캐릭터이므로 피곤할 법도 하지만 수준 높은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왕비의 복장은 현대에선 보기 힘든 복장이라 보기엔 이상하지만 오히려 세기말 패션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겔 가돗 배우의 우수한 신체 스펙으로 특이한 복장마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겔 가돗에 비해 백설공주 역 레이첼 제글러의 연기력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양한 뮤지컬에서 주연으로 일했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오디션에서 3만 명을 제치고 1위를 했고 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까지 오른 그녀의 능력만큼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그녀가 디즈니의 백설공주가 아니라 다른 영화사의 다른 인기 배역을 맡았으면 이 정도로 욕먹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2023년 디즈니 엑스포에서 백설공주 원작에 대해 폄하하는 아주 좋지 못한 행보가 있었으니 원작 팬들에겐 더욱 비호감이 더해졌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신중을 기한 커리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백설공주는 어린 관객층이 보기엔 적당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층이나 원작부터 꾸준히 백설공주의 팬이시라면 다소 아쉬울 순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과 함께 볼 땐 분명 어른도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 보호자분들께선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